지금 뭐 하고 계세요? 물을 좋아하는 수국에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뻐지라고. 나도 꽃이잖아. 꽃바람 이박사입니다. 오늘은 수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국은 우리가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이뻐서요. 뭐가 예쁘죠? 꽃이? 꽃이 예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비밀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수국은 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수국에 대해서 한번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지, 사람들은 왜 수국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수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꽃이에요. 처음 수국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냐면, 어렸을 때 저희 살던 집에 해마다 여름이 되면 수국꽃이 굉장히 크게 피어 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공부하러 영국에 갔을 때 교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 혹시 알아? 이 수국이 한국에서 유럽으로 넘어왔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품종이 개량이 돼서 다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야. 너 알아? 그러더라고요. 몰랐죠.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한국 원산지 수국이라는 이야기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봤을 때 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지볼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지볼트는 의학 공부를 했던 의사였고요. 특히 이 식물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해서라도 채웠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네덜란드 군의관의 신분으로 인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도에서 이런 새로운 꽃들, 새로운 식물들을 수집을 하다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다양한 식물들을 채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에게 수국을 이야기해 줬던 그 분이 중국, 일본, 한국 이 동아시아 지역 이게 헷갈렸기 때문에 일본에서 넘어간 것들을 한국에서 넘어갔다라고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일본 사람으로 착각을 하셨든지. 이 지볼트와 수국과 얽혀 있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으로 넘어왔을 때 오타키상이라고 하는 게이샤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돼요. 근데 그 오타키상을 굉장히 사랑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갔던 품종은 하이드론지아 마크로필라 폼 오타쿠사라고 하는 학명을 붙여줍니다. 일본인 부인 사이에서 나온 딸이 있었고, 그 딸의 손녀딸이 제 세대면 너무너무 열광을 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 거기에 나오는 메텔의 실제 모델이 됐습니다. 흔히 아는 요 공처럼 동그란 수국 마클로필라 품종은 지볼트에 의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포르투갈에 가면 아조레스 섬이라고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 6월만 되면 온 사방천지가 다 수국으로 뒤덮이는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게 되고, 특이하게도 바다를 배경으로 수국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돼요. 네 가지 품종을 일단은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흔히 양수국으로 알고 있는 매크로필라 품종, 그 다음에 산수국으로 알고 있는 세라타 품종, 이 하얀색 품종은 우리가 미국 수국이라고 알고 있는 아나벨, 아브레스턴스라고 하는 품종, 단풍이 되게 예쁘게 드는 수국이 있어요. 떡갈나무 잎처럼 생겨서 떡갈잎 수국이라고 합니다. 떡갈 수국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나무 수국이라고 하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수국이라고 하는 꽃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땀방울 이박사 하면서 샀던 등수국,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국은 특징상 2년이 된 가지에서 꽃이 피거든요. 새로 올라온 가지에선 꽃이 안 피고 깻잎 같은 이파리만 무성해요. 그래서 꼭 한 해를 묵혀야지 되는데 겨울을 나면서 다 동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오고 굉장히 습한, 그 다음에 겨울이 많이 춥지 않기 때문에 그 1년 된 가지가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성장을 해서 거기서 꽃이 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수국이 자라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1998년쯤에 돌연변이로 1년생 가지에서도 꽃이 피는 품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약
10년간 연구를 계속 거듭한 끝에 엔들리스 썸머라는 이름이 붙여서 시장에 나오게 된 거죠. 엔들리스 썸머 시리즈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판매가 됐는데 첫 해에 약 200만 주 이상이 판매가 되는 선풍적인 인기였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국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는데 저희가 들여왔던 시리즈가 바로 엔들리스 썸머 시리즈예요. 올해 새롭게 이 꽃길을 연출을 해보자. 그래서 100m가 넘는 구간에 수국을 심어가지고 전국 유일하게 수영복을 입고 꽃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 바로 캐리비안 베이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꽃이 예쁘다고 항상 집안에 들였던 이 수국이 꽃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아셨어요? 몰랐죠? 꽃이라고 알고 있는 얘들은 우리 헛꽃이라고 해요. 꽃이 아니고 사실은 꽃받침이 진화해서 꽃처럼 바뀐 거예요. 그러면 수국의 진짜 꽃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작은 애들이 사실은 꽃인 거예요. 그래서 참꽃이라고 해요. 벌과 나비들이 와서 암술과 수술을 서로 교배를 시켜서 씨도 맺히고 막 이런 활동들을 하게 해줄 텐데 이 작은 모양으로 꽃이 피니까 이 참꽃은 벌과 나비를 전혀 유인하지 못해요. 참꽃을 더 화려하게 만들었으면 되지 굳이 왜 헛꽃을 만들었을까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이 참꽃의 꽃잎을 키우는 일이 굉장히 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인 거예요. 그 대신 비슷한 모양의 꽃받침을 색깔을 바꾸면서 꽃처럼 진화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빠른 진화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리한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헛꽃이 화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참꽃이 나오지 않게 퇴화를 시켜버려가지고 헛꽃만 가득한 꽃으로 육종을 한 경우들도 있어요. 크로플러 품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참꽃이 보이지가 않아요. 얘들은 스스로 씨를 맺혀서 번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번식을 하느냐? 사람이 번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국은 처절하게 더 예쁘게 진화를 합니다. 자기의 색깔까지 바꿔가면서 처절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이것을 꺾어서 삽목을 통해서 번식시켜주고 멸종되지 않게 만들어준 거죠. 우리가 감상하기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얘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 거예요. 비단으로 수놓은 동그란 공 같다라고 해서 수구한데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물 숫자에서 왔을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만큼 물을 되게 좋아하는 품종이고요. 집에서 수국을 키우실 때는 너무 양집하는 것보다는 살짝 그늘진 곳 쪽에 심어주시는 게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꽃바람 이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듬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